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1% 상승해서 끝났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코스닥 기준에서 1% 가까이 하락해서 끝났고요. 여기는 HLB 때문에 그렇다는 거 뭐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굳이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제가 밑에 여기 삼성전자의 차트를 같이 올려놨는데 한미반도체를 보면서 삼성전자를 보지 않고 내가 한미반도체에 투자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의 주 고객사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고객사를 다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지금은. 그렇죠. HBM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HBM이 개인 사용자 단으로 뭐 한 3에서 5년 정도 지나면 넘어올 겁니다. 그러면 TC 본딩 장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HBM에 대한 수요를 못 잡아서 단가가 굉장히 비싼 그런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개인 사용자 단으로 내려온다면 수율 자체를 잡았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수율에 대한 부분은 패키징 장비에 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패키징 장비가 어디서 나와요? 한미반도체에서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과거처럼 그쵸? 일반적인 D램처럼요. 재고에 뭐 몸서리 치거나 그런 상황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HBM은 거의 뭐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내용이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원래 비메모리의 세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세대도 바뀌면서 새로운 수요를 불러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비메모리가 추가적으로 성능 향상을 하는데 HBM,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버렸어요. 비메모리에 대한 성능 향상 폭은 이제 거의 맥스에 왔다는 거죠. 지금은 이야기를 하는 게 어느 쪽으로 보냐면 전기를 적게 먹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뭘 합니까? 성능이 유지되거나 높아지는 부분. 이런 상황에서 그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번 A 반도체 시대가 오면서 증명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이슈가 있죠.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올 거예요. 당연히. 무조건 잘 나옵니다. 그런데 2분기 이후에는 점유율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엔비디아가 만약에 2분기 이후에 점유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한국 시장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있는 뭐 이런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이 악재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엔비디아는 지금 점유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너무 비싸게 받고 있다는 조금 아우성들이 있어요. 실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엔비디아에 대한 문제고 엔비디아의 고객사들은 직접 칩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생산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생산과 설계 측면에서 설계단의 기업들이 지금은 약간 조금 많은 경쟁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그 장치를 정말 이 대규모의 이 팹을 건설하고 그 공장에 대한 그 설비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까지 할 기업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쟁 상대가 붙었습니다. 그게 TSMC입니다. TSMC. 자, HBM을 직접 생산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삼성은 여기 핵심 부품을 뭐 막거나 뭐 이런 경쟁 구도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한미 반도체 측에서는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HBM을 만들려면 결과적으로는 패키징 장비가 필요하고 그 패키징 장비 중에서 지금 가장 핵심 장비는요. 한미 반도체의 TC 본딩 장비입니다. 그렇죠? MR 머프 방식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뭐 실적이 나빠질 만한 요인도 없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으로서는 뭐 전혀 상승하는 그쵸 실적의 증가 속도가 늦어질 수는 있어도 엔비디아 실적 자체가 뭐 꺾이거나 나빠지거나 그런 상황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지금 항상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하이닉스 단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HBM은 만들면 나간다. 내년 생산 물량까지 완판됐다. 솔드아웃이다. 아니 반도체는 항상 재고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없진 않았지만 메모리 반도체만큼의 재고 압박을 받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재고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메모리 반도체 최대 호황이라고 불려졌었던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죠. 2016, 17, 18년도
그쵸? 이 3개년도 동안 삼성전자의 이익률은요, 17년도 평균치를 보면 50% 정도가 나옵니다. 거의 삼성전자 같은 거대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50%라는 건 사실상 말 다 한 거죠. 그때 삼성전자도 큰 폭으로 올랐지만 관련돼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은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끝은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에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실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첫 분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건 어디서 나와요? 삼성전자와 여기 하이닉스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하이닉스는 여기 실적을 보잖아요.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거예요. 사상 최고 실적 정도는 넘어주고 나서부터도 매도를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구간까지 우리는 꾸준하게 가격을 추적하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맞지, 여기서 우리가 뭐 한미반도체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거품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실적보다 가격이 빠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나서 우리가 매도 구간을 잡더라도 최고가는 못 잡아도 내려오는 구간에 그쵸, 적정한 구간에는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식의 이 매매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체크해보고 갈게요. 자, 내용 보시면 최근에 보시면 그래요. HLB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에 있죠. 근데 HLB 같은 경우에 제가 1월 달부터 계속해서 매매를 해온 종목입니다. 오늘도 하한가 풀렸을 때, 그쵸? 단타로 한번 들어갔다가 뭐 한 3% 정도 손절을 하고 나왔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그쵸? 하한가를 한번 더 가면 떨어지는 상황이 추가적으로 나올 테니까 손절을 한 거고요. 계속해서 제가 수익을 뭐 마지막까지도 한 4% 정도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면 13%, 18% 그리고 1월 달에는 31%씩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매매한 구간을 보면 전부 다 신고가, 그쵸?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공략을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고, 우리가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매수를 할 수 있어야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재룡산업이나 그런 종목군들 있죠. 이런 종목군들도 제가 딱 이틀 만에 여기 35% 정도의 수익을 냈는데 이 구간에서 제가 뭘 만들었습니까? 그쵸? 고가 돌파를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을 만들어냈고 그 구간에 3일 만에 35% 수익을 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소통방에서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야 될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제가 다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감에서 8시 52분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이구산업 장시작 전에 공유를 했고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 보면 이구산업, 자, 이 내용도 마찬가지죠.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오고 있었고 뭐 한 3% 정도 수익을 냈었는데 추가적으로 고가 돌파 구간에 매수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오늘도 매수한 결과 15% 정도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장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했다는 점. 자, 그 밑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한전선. 자, 대한전선. 자, 내용 보시면요. 계속해서 신고가 구간에 공략을 하고 있죠. 오늘도 한 7% 정도 강세를 보였는데 그 전에 제가 3일 전에 지난 뭐 한 수요일 목요일 매도를 했죠. 5월 14일 날 어떻습니까? 25.65%. 이런 식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가격대를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그쵸?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도 제가 함께 공유를 하고 있고 한미반도체를 공략하는 이유는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류의 종목군들을 제가 매매하는지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미반도체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보는 이유 뭐다?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삼성전자가 떨어져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으로서는 지금 가격에서는 떨어지기가 너무 어려운 구간에 있다는 거죠. 이 구간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타점 잡아야죠. 제가 언제 구간에 잡았죠? 돌파하는 구간에. 제가 매수하는 구간을 다 보여드렸죠. 돌파하는 구간에 잡는 게 맞고요. 그러려면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어때요? 한미반도체가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확인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공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싸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매매한 내역을 보여드린 이유는 싸게 잡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싸게 잡지 않는 원리가 있겠죠.
그쵸? 자, 실시간 타점이나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구독과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쵸? 둘 중에 하나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이격이 좁혀지는 과정에서 62평과의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까, 이런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을 텐데,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 동안의 기간을 의미를 하고요. 2주 동안 안에 우리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요? 가격을 통해서 만든다. 그래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그쵸? 엔비디아 실적 기준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이 종목군에서 실시간 타점, 그쵸? 한미 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내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이유는 삼성전자의 가격이 지금은 추가적으로 추세를 이탈하거나 그런 상황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 디테일한 내용은 영상을 한 번 더 돌려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타점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고 어떻게 종목을 분류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